자, 오늘은 그 3인국, 정철의 3인국을 할 건데, 여기 3인국을 보게 되면, 미인이란 말이 여기 나오게 될 거야, 미인. 자, 미인은 우리가 그대로 직역을 하면 아름다운 사람을 뜻하는데, 여기에서는 임금을 지칭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정철의 3인국은 좀 들어는 봤을 거야. 정철의 3인국은 유배가사의 대표적인 작품이고, 3인국 다음에 나온 후편이 송리인국인 거지. 실제로 3인국과 송리인국 중에서 송민국이 조금 더 작품성을 높이 평가를 하고 있어. 자, 이렇게 유배가사라고 했을 때 유배가사에 먼저 이런 작품에 영향을 줬던 작품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조이의 만분가 라는 작품에 영향을 받아서 정철이 3인국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갈래가 양반가사, 서정가사, 양반이 있었으면 양반가사인 거고 개인의 감정을 끄면 서정가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서 서정영모, 그 다음에 주제는 임금을 향한 일편단심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거를 연군지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자, 그래서 특징을 보면 시적 화자가 첫 번째, 여성으로 설정했다는 점.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 영군의 정을 절실하게 표현했다는 말이 되고, 두 번째는 우리말 구사가 되게 아름답게 표현했다는 점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절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했다라는 점, 요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야. 계절의 흐름에 따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요게 어디 부분에 들어가냐면, 우리가 읽어보면, 본사 부분에가 들어가 있는데, 춘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조금 학습을 해 두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서사 부분이지. 자, 이 몸이 삼기실제, 이 몸이 태어날제, 님을 쫓아, 님을 따라 태어나니 라고 했지. 내가 태어나도 누구 따라 태어났냐? 임금을 따라서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그만큼 뭐다? 인연, 연분이 강하다는 거지. 내가 따라 태어났으니까. 임이 태어나면 누구 따라서? 나도 따라서 태어난 거니까. 나는 처음부터 태어나는 것부터 보다 임금 따라서 태어났다 이런 거지. 한 생의 연분, 한 평생의 인연이 하늘도 모를 일인가, 하늘도 모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지. 이런 인연은 하늘도 알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거니까 서리법이 되겠네. 자, 그 다음 나 하나, 나 오직 젊어 있고 님 하나, 님 오직 날 괴시니 나도 젊었고 나도 젊고 님 또 날 사랑하니 라고 했지. 되게 좋은 상황이라는 거지.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비교할 때가 전혀 없다. 평생에 원하는 것이 한데 내자. 평생에 원하는 것, 즉 소원을 그대로 직역하고 있지. 이제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지. 소망은 한데 내자, 함께 살자 했다. 라고 했지. 평생의 소원은 뭐냐면 임금과 함께 살자 했는데 늙어야 여기서 늙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그럼 앞에서 이야기했던 젊었다라는 부분하고는 시간상의 차이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젊었다라고 하는 거는 즉 과거, 시간이 되겠고 늙었다라고 하는 거는 현재의 시간이 된다라고 우리가 조금 추정해 볼 수 있어. 그지? 자, 무슨 일로 외롭게 두고 그리는가? 자, 무슨 일로 외롭게 두고 그리는가? 라고 하는 걸 보니, 이건 파란색으로 갈게. 자, 외롭게 둔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추정이 가능한 거는 뭐가 되냐면, 님과 어떤 상태? 이별했구나. 라는 님과 이별의 상황을 추정할 수 있지. 자, 그 다음, 엊그제 님을 매셔. 이때 엊그제라고 했는데 바로 어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시간상 예정, 과거. 과거의 시간. 바로 어제는 아니야. 과거의 시간. 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 님을 매셔. 광안변에 올랐더니 라고 했지. 자, 광안변이라고 하는 거는 옥황상제가 사는 곳인데, 그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옥황상제나 신여, 선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도교 사상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광안변은 실제로는 어디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임금이 사는 곳. 임금이
계신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자, 그동안 어찌하여 하계에 내려왔느냐라고 했지. 자, 광안변이 천상계의 공간이면 하계는 지상계의 공간이라고 해서 이 하계는 누가 있는 곳? 바로 화자가 있는 곳, 작가가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지. 올적의 빗은 머리, 헛클어진 지 3년이다 라는 거에서 아, 얘가 하계에 내려온 기간이 몇 년이겠다. 3년이 됐다. 임과 이별한 지 몇 년 됐다? 3년 됐다. 유배 온 지 몇 년이다? 3년이다. 라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지? 네, 3년. 자, 그 다음에 연지문이 있지만, 자, 연지문이란 거는 화장품인 건데, 즉, 화자가 여성임을 짐작할 수 있지. 화자의 맞지? 성별을 짐작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성별을 짐작할 수 있는 거에도 다른 작품에 있지. 서경별곡에 1년을 따라가 보면 1년에 뭐가 있냐면 질산배라는 게 있지. 자, 이게 곧 뭐가 되는 거야? 화자가 여성임을 짐작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게 있지. 간혹가다 가사작품이나 시조, 고전에는 화자의 성별, 신분 이런 거를 짐작할 수 있는 게 나오긴 해. 자, 연지분이 있지만은 누굴 위하여 곱게 할까? 그렇지. 누굴 위하여 곱게 할까? 내가 오직 화장을 했던 거는 누구 때문이다. 바로 임금 때문에 화장을 한 거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니까? 이별 상태니까. 혼자 있으니까. 화장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자, 그 다음 마음에 맺힌 시름 첩첩히 쌓여있다. 마음에 맺힌 시름이죠. 왜 시름이겠어? 임과 헤어졌어요. 어떤 화자의 정서 상태겠지. 자, 짓는 것은 한숨이고 떨어지는 것은 눈물이다. 대구법이 나왔죠. 그러니까 자금 뭐하고 있다? 시름에 한숨과 그 다음 눈물뿐이다. 라고 하는 화자의 현재 정서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은 끝이 없다. 인생은 끝이 있어.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우리는 대강은 알 수 있어. 끝이 보이는데 시름은 끝이 없어. 그러면 더 괴롭겠죠. 그지? 그러니까 괴로움이 더 커지는 거지. 대조적인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거 있지. 청산별곡에 보면 사연에 보면 낮은 어지럽게 지냈는데 밤이라는 건 또 어찌 지낼 거냐 라고 하는 낮과 밤을 비교 대조하는 거 있을 거야. 그것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 자,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한다 라고 했지. 세월이 뭐 한다? 물 흐르듯 한다. 사은유죠. 늘 우리가 비교하는 거죠. 세월이 흘러간다. 세월 ing형이지. 그러니까 물도 흘러간다. ing형이지.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가는 게 똑같이 세월의 흐름. 시간이 ing 형태를 한 번 더 했어. 염랑, 더위와 추위,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는 건데 때를 알아 가듯 고쳐오니 다시 온다. 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얘도 시간의 ing형을 설명한 거지. 자,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많기도 많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자, 여기까지가 바로 서사 부분이 되는 거라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사에 들어가. 자, 가보면. 자, 본사 부분은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봐야 될 게 뭐가 되냐면,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을 거야. 본사에 뭐가 있다라고 했어? 추나 추동이 있다라고 했지. 이렇게 추나 추동이 있어. 자, 추나 추동에 따른 중심 소재, 그 다음에 계절, 의미 이렇게 가거든. 계절적 소재, 중심 소재, 그 다음에 의미 이런 방식으로 얘가 쭉 나와야 되는 케이스여서 이것들을 쭉 우리는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어야 돼. 모두 다 이게 쭉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제 다시 가보면 자, 동풍이 건득 불어.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건득 불어. 잠시 불었다라고 했지.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가 봄바람이잖아. 그래서 계절적 소재로 뭐가 되냐면 동풍이 되는 거야. 적설, 쌓인 눈을 헤쳐내니 라고 이야기했지. 요 구조를 보면 우리가 기억이 조금 나는 게 아마 있기도 할 거야. 좀 다르긴 하는데 비교해서 볼만한 게 우탁의 시조 있지. 춘산에 눈 녹인 바람
녹인 바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건득불급스럽다라고 하면서 이 바람을 통해서 뭐 하고 싶어? 다시 젊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시조라면 얘는 그거는 아니지. 임금 생각한 거니까 좀 다르다라는 걸 볼 수 있어. 비교해서 볼만해요. 자, 창밖에 심은 매화. 자, 매화라고 하는 것이 나왔지. 보통 우리가 매화하게 되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면 지조절개로 많이 고전에선 써먹는 편이지. 왜? 눈 속에서도 끝까지 굽혀지지 않고 피는 꽃이라고 보통 생각하니까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가 피어 있대. 가뜩이나 냉담하다 라고 하는 거는 지금 화자의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죠. 상황. 가뜩이나 쌍쌍한데 암향. 그윽한 향기는 무슨 일인가? 향기. 이런 상황에서도 보다 향기가 난다라는 매화 향기가 난다라는 이야기니까 끝까지 뭐 하다는 거야? 나는 지조절개를 지킨다는 걸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지. 황혼의 달을 쫓아 베개 밑에 빛이 들으니까 이 달이라는 존재가 어디에? 베개 밑에 빛이 들어. 달이라는 존재가 어디에? 자신이 있는 베개 밑에 비치니 그걸 누구라고 생각해?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누구라고 여기는 거야? 그거를 님인 거 같지 않냐? 라고 달을 보면서 누굴 생각한 거? 님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 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 저 매화 꺾어내요. 저 매화 어떤 매화였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바로 여기 위로 올라가야겠지. 요건 조금 파란색 할게요. 저 매화라고 한 게 아까 어디? 가뜩이나 쌀쌀한데 뭐 하는 거? 암양을 계속 비쳤던, 암양이 풍겼던 매화겠지. 꺾어내요. 님 계신데 보내고 싶다. 저 매화를 꺾어서 누구? 님 계신데 보내고 싶어. 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아까 우리가 님 계신데를 우리가 추정하면 나왔던 게 어디 있어서? 광안변이 있었지. 광안변. 자, 저 매화 꺾어내서 님 계신데 보내는 거라고 하는 거는 저 매화는 뭐였어? 쌀쌀한데도 그윽한 향기를 비췄어. 그지? 그러니까 곧 뭐다? 자기 자신으로 봐달라는 이야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곧 화자의 분신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생각나는 거 있지. 맷버들 가리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에 라고 하는 홍랑의 시조에서 이 맷버들로 연결을 해도 될 것 같고 그지? 그 다음에 또 하나 김소월의 진달래꽃 해서 진달래꽃도 화자의 분신으로 볼 수 있어.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봤으면 좋겠고 자, 님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까? 이거는 화자의 생각, 추정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고 나서 님이 끝까지 쟤 아직까지 나 믿고 따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라고 생각해보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우리는 뭐가 되냐면 봄이 되는 건데 자, 봄에 나타나는 아까 말한 계절은 동풍이라면 소재는 매화가 될 것이고 의미상은 지조, 절개. 자, 이런 방식으로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 지문을 보면 바로 나와야 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 두 번째. 봄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뭐가 되지? 여름이 되잖아. 그러니까 꽃이 떨어지고 새잎이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녹음. 자, 꽃이 떨어지고 새잎이 났어. 그럼 당연히 계절이 변화가 된다는 걸 우린 짐작을 할 수 있지. 자, 계절이 변화가 됐다라는 걸 짐작이 되고 그러면서 녹음이 깔렸다는 푸름이 됐다라는 거에서 여름, 계절이 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나위 적막하고 그 다음에 슈막이 비었다. 자, 요 구절은 해석에 직역 좀 주의해야 돼요. 나위 적막하고 슈막이 비었다라고 하는데 비단 휘장이 적막하고 그 다음에 수놓은 장막도 비어있다. 그러니까 적막하다라고 하는 거하고 적막하다. 그 다음에 비어있다란 말만 잘 보면 돼. 그러면 적막하고 비었다는 건 상황 자체가 뭐하다? 쓸쓸하다 라고 하는 걸 추정할 수 있지. 화자가 놓여있는 상황 추정이 가능하지. 어떻게 된다? 쓸쓸. 그냥 쉽게 이해하면 나위나 슈막은 커튼 뭐 이런 거 정도 생각해도 돼요. 그 다음에 부용을 연꽃을 새겨놓은 것들에 대한 건데 연꽃을 새겨놓은 커튼이나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돼.
공작을 둘러두니 라고 했지. 공작은 병풍이에요. 둘러두고. 그 다음에 가뜩이나 시름은 많은데 날은 어찌 길던가. 가뜩이나 시름은 많아. 그런데 시름은 많은데 날은 길다 라고 하는 거는 시름도 많고 날이 기니까 둘 다 무슨 상태야? wrong. 그죠? 길고 긴 상태인 거지.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름이 많은데 날은 길어. 그러니까 그 많은 시름이 계속 긴 시간에 의해서 연장이 된다는 거겠지. 그 다음 원앙금을 펼쳐놓고 원앙을 수놓은 비난이야. 오색선을 풀어내요. 금으로 만든 자로 재어서 님의 옷을 지어내니 여기서 많이 나오지. 님의 옷 지어낸다라고 이야기했어. 근데 님의 옷을 지어내는데 봐. 원앙금을 나왔지. 원앙으로 새겨진 비단이야. 최고급이지. 그 다음 오색선. 아주 색깔로운 실선인데 옛날 따지면 이건 되게 비싼 거라고 봐야 돼. 그리고 금으로 만든 자. 자, 이렇게 보게 되면 뭐였어? 님의 옷을 만드는데 최고급 걸로 만들고 있지. 그러니까 님에 대한 뭐다? 사랑과 정성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님의 옷을 지어냈어. 그러니까 님의 옷은 누가 누구에게 바치는 화자가 누구에게 임에게 바치는 사랑과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정성이 되는 거다. 자, 이게 연상이 됐을 때 같이 갈 수 있는 작품이 뭐냐면 동동이라는 고려소교가 있는데 동동의 5월령에 보게 되면 약이라는 게 나와. 약. 화자가 누굴 위해서? 임을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하는 이 약이 나오는데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슈품은 물론이고 솜씨는 물론이거니와 제도도 갖추었다는 거에서 내가 옷을 만드는데 솜씨와 격식도 갖췄다는 거는 나 아직 일할 수 있다라는 것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유배를 갔지만 다시 뭐 할 수 있다. 정치적인 정치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봐도 되지. 자, 그 다음에 산호수 지게 위에 산호로 만든 지게 백옥함에 담아뒀어. 왜? 님의 옷은 정성껏 만들었으니까 최고급으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연상하면 돼. 님에게 보내려고 님 계신데 바라보니 뭐를? 님에게 보내려고 했어. 뭐를? 이렇게 최고로 만든 옷을 보내려고 했는데 님 계신데 바라보니까 산과 구름이라고 하는 게 나왔지. 산과 구름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 산하고 구름이 나왔어. 험하기도 험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자, 우리는 산과 구름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님 계신 데를 바라봤는데 막아버리는 존재잖아. 그래서 장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간신배라고 해도 되겠지. 누구 입장에서는? 송강정철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천리말리 길에 누가 찾아갈 것인가? 가거든 열어두고 나라고도 이거 내가 했구나라고 반기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여름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여름이 돼요. 자, 이제 가을로 들어가 보면 여름 끝나고 하룻밤 서리김 기러기 울며 울어낼지 하룻밤 서리 기운에 내린 기러기 울며 날아갈 때 서리가 내릴 무렵이 됐다거나 그 다음에 기러기가 날아간다는 거 라고 하는 거는 보게 되면 그러니까 서리 내릴 무렵이라는 거는 대강 계절상 가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기러기가 날아간다라는 것은 텃새가 아니니까 날아가는 거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계절상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지. 서리 내릴 무렵이나 기러기가 나갔다라는 거에서 둘 다 뭐다? 계절 추정이 가능해진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맞지? 아까 우리가 여름의 계절을 봤을 때 뭐가 있었어? 녹음이 있었잖아. 그때 중심 소재가 옷이 됐잖아. 그럼 거기에서 뭐였어? 님의 사랑이나 정성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에서 자 계절 가을은 서리하고 기러기라고 보면 되겠지. 위로 누각에 혼자 올라 수정염을 거듭 말이자 이거는 되게 해석 주의해야 돼. 해석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수정염은 발이라고 생각하면 돼.
블라인드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정념을 거두면서 했던 말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냥 수정념을 거두며 라고 해석을 해야 돼. 그냥 거두며 라는 정도 해석해야 돼. 거둔 말이 이렇게 해석하는 아이들인데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수정념을 거두면서 동산에 달이 나고 아까 달이 보이네. 북극에 별이 보이니 아까 달도 있었고 별이 보였어. 님인가 방귀신이 눈물이 절로 난다. 그래서 이걸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하냐면 이거 님이 아닐까? 라고 하는 거야. 동산에 달이 보이고 뭐도 보이니 별이 보이니 그걸 누구라고? 님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자, 그 다음에 청광을 띠는 푸른빛을 띄어내요. 봉황루. 봉황루는 누구? 봉황이 새겨진 누각, 즉 임금이 계신 곳. 아까 보면 광안대원하고 똑같은 거야. 자, 청광, 푸른빛을 띄어내어 봉황루에 붙이고 싶다. 그 다음 어디 누? 봉황루. 누각 위에 걸어두고. 이때 누각은 봉황루니까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어디? 팔황을 다 비춰. 팔황은 온 세상을 다 비치어. 심상공곡 깊은 곳까지 점낙같이 대낮같이 만드소서라고 했는데 심상공곳을 대낮같이 만드소서라고 하는 것을 요 마지막을 보면 우리는 선정이라고 하는 걸 당부하고 있어. 그러니까 선한 정치를 당부하는 거지. 왜? 깊은 곳까지 임금이 따뜻하게 보살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니까. 또 하나는 심상공곡을 화자가 있는 곳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2번도 잘 보세요. 아마 보통 대부분은 1번이 제일 많게 문제상 물어보고 출발사마다 조금 다르긴 해도 화자가 있는 곳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야. 자, 그 다음 여기까지가 이제 계절상 언제냐면 가을이 되고요. 자, 그러니까 가을은 뭐가 되냐라고 하냐면 가을 자체는 아까 서리하고 기러기 있었지. 그 다음에 춘광 있었지. 그 다음에 선정을 당부한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본사의 마지막 겨울입니다. 건곤이 폐색해서 그러니까 온 세상이 꽉 막혔다. 폐색 꽉 막혀서 백설이 한 비칠 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겨울을 나타내는 게 백설밖에 없죠. 백설이 되는 거죠. 한 비칠 때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날새, 날아가는 새, 그러니까 새들이에요. 새도 끊어져 있다. 너무 추우니까. 소장남반이라고 이야기인데 소장강 남쪽이라고 해서 소장남반은 누가 있는 곳? 화자가 있는 곳. 화자가 있는 곳. 아까 앞에서 보면 어디가 연결되냐면 하계에 내려왔다고 했잖아. 하계하고 연결해도 돼요. 자, 추위가 이러한데 옥루부처는 누가 계시는 곳? 임금이 계시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자, 더욱 말에 무엇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요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우리나라의 지도를 생각해보면 지금 화자가 있는 곳이 여기야. 여기가 화자가 있는 곳이 남쪽이잖아. 근데 임금이 계시는 곳은 이쪽이야. 그러면 계절상 추위를 따져도 어디가 더 추워? 라고 하냐면 북쪽이 조금 더 추위가 없잖아. 남쪽보다. 그러니까 남쪽의 추위가 이 정도인데 북쪽의 추위는 말할 것 없이 더 추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자, 그 다음 양춘을 붙여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양춘이란 건 따뜻한 봄바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춘을 붙여내요. 따뜻한 봄바람을 그러니까 한이 따지면 핫팩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양춘이 뭐야? 라고 생각하냐면 핫팩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핫팩 생각하시면 돼요. 붙여내요. 님 계신데 쪼이보다 왜? 아까 추위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지? 임금 얼마나 춥겠어. 그래서 임금 추위를 걱정해서 뭐 하는 거야? 양춘을 옥루고초에 뭐 한다? 주고 싶다라는 거지. 모처럼 초가집이죠. 이때 옥첨은 누가 있는 곳? 화자가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자가 있는 곳. 화자가 있는 곳. 자, 모첨에 비친 해를 옥루 어디? 옥루 고초가 되겠죠. 옥루에 올리고자
라고 하는 거지. 홍상을 님이 차고. 자, 여기서부터 해석 주의하셔야 될 게 또 나왔습니다. 여기 해석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때 해석을 조금 직역 해석하시면 좋겠을 것 같아요. 자, 홍상, 붉은 치마를 여미어 입고 휘슈, 푸른 소매 옷을 반만 걷어 일모 슈득, 임을 생각하면서 대나무에 기대서 있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일모 슈득의 해가림, 생각이 많기도 많다. 해가 질 무렵에 대나무에 기대어서 생각이 많기도 많다. 라고 했는데 이 해석은 조금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잘 나옵니다. 물어볼 거예요. 자, 그 다음 짧은 해가 쉽게 지고 긴 밤을 고쳐 앉아 다시 앉아 그 다음에 곧게 세우고 앉아 청등 푸른 등을 걸은 곁에 경공후를 악기예요. 놓아두고 꿈에서나 님을 보려고 턱 박치고 비스듬히 있으니 앙금은 차기도 차다. 이 밤은 언제 셀 것이냐 라고 했죠. 앙금이 차기도 차다라고 한 거에서 뭡니까? 앙금은 원앙에 새겨진 비단 이불이에요. 이불이 차기도 찬 거는 곧 화자가 뭐하다? 외로운 상황, 화자의 상황을 우린 다시 한번 추정이 가능해져. 이 밤은 언제 셀 것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소재가 쭉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겨울은 해를 하나 더 냈죠. 그래서 임의 생각, 임을 걱정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가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겨울 본사가 끝나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 결사 부분으로 가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마지막 결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추나 추동 다 나누셔야 돼요. 자, 하루 12시간, 한 달은 30날. 하루 12시간, 한 달 30날. 적은 더 잠시라도 생각 마라. 이 실은 있자 했더니 잠시도 생각 말고 이 실은 어떤 실은? 그러니까 화자가 혼자 있고 뭐 했었던 거? 임금 생각했던 거. 화자가 혼자 있으면서 임금 생각했던 거. 있자 하니 마음에 맺혀 있어 골수 뼈에 사무쳐 있으니 편작이 열이 온다 해도 이 병을 어찌하리. 그러니까 편작은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허중 같은 유명한 의원이죠. 이런 사람이 10명 온다고 해서 이 병 어떤 병? 임금 생각했었던 병. 임금 생각해서 얻은 병이잖아. 어찌하리 어와 내 병은 누구의 탓이다? 님의 탓이다. 한마디로 님 탓을 하고 있다라고 겉으로 보는데 나는 님을 끝까지 뭐한다? 걱정하고 있고 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말한 거라고 보면 돼요. 차라리 시어디어 차라리 죽어서 뭐가 되겠다? 범납이 되겠다. 즉 범납이는 화자의 분신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자의 분신으로 생각해 달라고 하는 게 있다면 어디하고 연결을 같이 되냐면 점애와 꺾어내어하고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봄에 나타난 매화. 자, 꽃나무 가지마다 가는데 족족 앉아다가 향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옮겠다. 즉 범나비가 되어서 향 묻은 날개로 누구 곁에 따라가겠다? 님의 곁에 옮겠다. 라고 하는 데서 님을 끝까지 뭐하겠다? 쫓아가겠다는 지조, 충조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님이야 날인 줄 몰라도 님은 나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쫓으려 하겠다. 나는 끝까지 님을 뭐하겠다? 따라가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잠깐 우리가 가사 중에서 하나만 이야기를 해보면 가사 중에 우리는 마지막 낙구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있어요. 3, 5, 4, 3 형태로 마지막 구예요. 끝나면 정격가사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병격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허용 범위가 있는데 3543 형태로 비슷하게 끝난다라고 하면 정격가사 아니면 병격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격, 격리시킨다. 그 다음 병격, 변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도 가사의 특징을 조금 정리해놨죠. 그래서 작품 주제를 보게 되면 내적으로는 버림받은 여인의 모습 그리고 임은 옥황상제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선녀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무슨 사상? 도교 사상이고요.
주제는 임에 대한 변화가 살아있는데 외적으로 보면 신하이고 그 다음에 임금이고 그 다음에 연군 지정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작품 구성에 여기에 보면 서사, 본사, 결사 특히 본사의 추나 추동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3인국의 기본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수고